자, 어떤 두 수의 합은 27이고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5이다 라고 하네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요, 내가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 즉 부등식이나 연립방정식이나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뭘 미지수로 둘 건지가 제일 중요해. 뭘 미지수로 둘 건지. 그럼 보통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미지수로 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였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 미지수가 2개인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를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연립을 해야 돼. 그래서 미지수 2개를 만드는 식 2개를 꺼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 2개를 꺼내 와야 돼. 알겠죠? 그럼 봅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딱 읽어보면 어떤 두 수야, 두 수. 그죠? 두 수. 그러니까 두 수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구하고 싶은 건 두 수 중 큰 수래. 그럼 생각을 해보면 두 수가 뭔지를 알아야 누가 더 큰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는 그 두 수를 몰라. 그러니까 그 두 수를 X랑 Y라고 두는 거야. 이해했어? 하나는 X, 하나는 Y 이렇게 두 수로 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어떤 두 수의 합은 27이래. 그러니까 이 뒤로는요, 너네가 미지수를 설정하잖아? 그럼 그냥 앞으로 천천히 한 번씩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 어떤 두 수의 합은 27이래. 그럼 뭐라 써야 돼?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거야? 27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작은 수의 3배에서 큰 수를 빼면 5래. 그럼 여기서 지금 너네가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를 몰라, 알아? X랑 Y 중에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 누가 작은 수인지 누가 큰 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너네가 설정을 하면 돼. 너네가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만든 미지수에서 우리는 Y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더 큰 수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니? 그럼 이렇게 해야죠. 작은 수의 3배. 그러니까 작은 수는 X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작은 수의 3배라고 했으니 X의 3배 하면 되죠. 그죠? X의 3배에서 큰 수를 뺐대. 그럼 X의 3배에서 큰 수를 뺐다는 게 뭐야? 그렇죠. 잠깐만. 작은 수의 3배. 얘가 작은 수일 거 아니야? 얘가 큰 수일 거고. 그지? 그럼 작은 수의 3배에서 그죠? 3x죠? 작은 수의 3배니까. 거기다가 뭘 뺐대? 5를 빼면 거기서 뭘 뺐대? 큰 수를 뺐대. 맞아?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대? 5가 나왔대. 이렇게 식 2개를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2개를 뭐 해줘야 돼? 연립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x, y 값이 궁금하니까 이 두 수를 연립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돼. 가관법 또는 대입법으로. 됐니?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얘네 둘은 이미 일단 y가 좀 깔끔하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y가 사라지겠네요. 더하면 어떻게 돼? 4x가 될 거고 얘는 더하면 32가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야? 8 나오죠? 그 x8을 뭐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얼마가 나와야겠어? 19가 나와야겠네요. 됐어? 따라서 큰 수가 누구? y. 큰 수의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y가 19라는 게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니? 이해했어? 그래서 너네가 활용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문제를 쭉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을 딱 봤을 때 너네가 어떤 수를 미지수로 둬야 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봅시다. 여기도.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일 때 가로의 길이.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게 뭐란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가로의 길이야. 근데 어떤 직사각형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야? 가로, 세로를 둘 다 모르잖아. 그치? 지금 가로의 길이가 궁금해서 우리 가로는 일단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로는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로 돼야 된다는 건 알아. 가로를. 그러면 세로는 알아? 모르잖아. 그치? 세로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다 미지수로 두는 겁니다. 됐어? 그래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줄 읽어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4cm 더 길대. 일단 가로가 지금 뭐야? y지. 세로가 뭐야? x야.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4cm 길대. 그지? 그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비교했더니 누가 4cm 더 길다고? 가로가 더 4cm 길다고. 그럼 내가 이 세로에 플러스 4를 해주면 가로랑 세로랑 어떤 거야? 같은 거 아니겠어? 됐어? 무슨 말인지? 됐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거를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둘레의 길이가. 그러면 y가 몇 개? 2개. x가 몇 개? 2개. 이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가 얼마라는 거야? 28이라는 거 아니겠어? 얘네들 됐니? 이해됐어? 그럼 얘 좀 정리해주면 뭐라 쓸 수 있어? 양변을 뭘로 나눠? 2로 공통된 2로 다 나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로 다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1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겠죠. x, y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연립하기 전에 얘를 좀 그냥 얘는 좀 깔끔하게 y는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그냥 얘를 뭐 해주는 게 좋겠어? 대입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럼 넣읍시다. x 플러스 4는 14가 될 거고요. 따라서 더해주면 2x 플러스 4는 14가 되면서 4를 우변으로 넘기면 2x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되겠죠? 됐니? 따라서 x는 얼마야? 5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럼 x가 5면 y는 얼마야? 9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가 5라는 건 세로가 얼마? 5, 가로가 얼마? 9 이렇게 됐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로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 9가 맞겠죠. 됐니? 그래서 미지수를 이제 잘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봅시다. 너네가 부등식에서 했던 내용들 다 나와. 자, 어느 민속촌의 입장료가 어른은 3,500원, 청소년은 2,000원이다. 자, 어른과 청소년 앞에서 12명이 입장한대. 얘들아, 어른은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어른과 청소년 이렇게 있는데 어른 입장료 3,500원, 어린이 즉 청소년 입장료는 2,000원이래. 근데 어른과 청소년 앞에서 12명이 입장했대.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민속촌에 입장한 청소년의 수네? 그지?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청소년의 수를 몰라. 그지? 그럼 청소년의 수를 모르면 누구의 수도 모르는 거야? 어른의 수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 청소년과 어른을 합해서 1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을 모르면 어른의 수도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한 그 수들을 뭘로 두는 거야? x랑 y라고 두는 거야. 어른의 수, 청소년의 수. 몇 명인지를.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른과 청소년을 합해서 몇 명? 12명이래. 그럼 어른 X명, 청소년 Y명 둘이 합하면 얼마라고? 12명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니? 근데 잘 봐. 어른과 청소년을 일단 갔는데 그 입장료가 3만 원이었대. 어른의 입장료 얼마라고? 3,500원. 청소년 입장료 얼마? 2,000원이래. 그럼 어른이 X명 갔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료는 얼마가 되는 거야? 3,500? X가 돼야 되는 거고. 청소년은 Y명 갔기 때문에 청소년의 요금은 2,000Y가 되는 거겠죠. 얘네 둘을 합해서 얼마를 냈대? 3만 원을 냈대. 요렇게. 됐어? 그럼 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양변을 뭐 00 이렇게 지워볼까?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00 지워버려. 그지? 그럼 남는 게 이제 35 x 플러스 20y는 300 이렇게 되겠죠. 뭘로 또 약분될까? 뭘로 좀 지워버릴까? 뭐 5로 한번 좀 지워버릴까? 그죠? 5로 약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양변 7로 양변 5로 나눠버리면 7x 플러스 4y는 얼마? 6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연립해야겠죠. 그럼 x 플러스 y는 10이랑 7x 플러스 4y는 60 요거 가지고 이렇게 연립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안 맞으니까 그죠? 맞춰줘야겠죠? 위에 1번식에 얼마를 곱해야 돼? 4를 좀 곱해주는 게 좀 편하겠네요. 1번식에 4 곱하면 4x 플러스 4y가 얼마야? 아이고 40? 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지금 주황색과 이 흰색과 밑에 있는 식과 뭐 해줘야 돼? 빼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얼마?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x가 4면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y가 얼마? 그렇죠.
x가 4명, y는 8. 따라서 어른은 몇 명? 4명. 청소년 몇 명? 8명. 우리가 원하는 건 청소년의 수 8명이겠죠. 됐니? 지금 너네가 여기서 봐야 하는 건 무엇을 미지수로 둬야 할지 인 겁니다. 사실 너네가 미지수를 두는 게 제일 어렵지 그냥 저거 보고 식 쓰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뭘 미지수로 둬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걸 초점으로 두고 한번 잘 봐봐. 알겠지? 10번.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3점을 잃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 민주가 동전 6번을 던져서 점수가 14점이었을 때 뒷면이 나온 횟수는? 라고 하네요. 됐니? 잘 써봐 그럼.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막막해. 근데 천천히 너네가 뭘 미지수로 둬야 하는지를 생각을 먼저 해봐. 그럼 너네가 이거를 풀어내야 하고 할 때 풀어내라고 할 때 관건 즉 중요한 중점이 누구야? 그렇죠. 뒷면이 나온 횟수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뒷면과 관련 있는 애가 누구야? 앞면 아니겠어? 우리가 뒷면에 몇 번 나오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뭐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당연히 앞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알 수 있을까?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네는 미지수를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슬슬 감이 잡혀야 돼. 그럼 결국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랑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거 두 개를 뭘로 두는 거야? x랑 y로 두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봐. 앞면이 나오면 5점, 뒷면이 나오면 3점을 잃는데, 그지? 그러면서 민주가 동전을 몇 번 던졌대? 6번 던졌대. 그럼 민주가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 동전은? 그지? 동전 앞면과 뒷면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앞면 나오는 횟수랑 뒷면 나오는 횟수를 합치면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6. 동전이 던진 횟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됐니? 그럼 따라서 여기는 x 플러스 y 즉 앞면과 뒷면을 나온 횟수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6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점수. 그 다음 힌트가 뭐야? 점수 아니겠어? 점수가 몇 점? 14점이래. 근데 앞면이 나오면 몇 점을 얻는데? 5점을 얻는데. 그럼 앞면이 나올 때마다 5점을 얻기 때문에 앞면이 나온 점수를 따지면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5x라고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5점을 얻으니까. 그지? 그리고 뒷면이 나온 횟수만큼 얼마를 잃어? 3점을 잃잖아. 그럼 뒷면이 나온 횟수만큼의 점수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3y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해했어? 근데 점수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잃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잃는 거니까 마이너스겠죠. 이해했어? 그랬더니 그 점수가 얼마래? 14점이래. 됐니? 이렇게 식 두 개 찾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식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관법을 좀 써주면 위에 있는 식에 얘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얼마를 곱해? 3을 좀 곱해주면 3x 플러스 3y가 얼마? 18이 되면서 주황색깔 식과 2번 두 번째 있는 식을 뭐 해줘야 돼? 더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더하면 8x, 얘네들이 더하면 32. 따라서 x는 얼마? 4가 나오겠네요. x가 4면 y는 얼마? 2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앞면을 x로 뒷면을 y라고 뒀기 때문에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2회가 되겠네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다음. 자, 이거. 이번엔 뭐야, 얘들아? 뭐래? 계단이래, 계단. 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4칸을 움직이고요. 진 사람은 한 칸씩 내려간대. 가위바위보를 총 8번 한 결과 의성이가 처음 위치보다 17계단 올라가 있었대. 자, 의성이가 가위바위보를 누군가를 한대. 그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총 8번을 했더니 의성이는 처음보다 17칸 올라가 있었대. 그지? 그럼 일단 의성이가 이긴 횟수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인성이가 이긴 횟수를 궁금해 하는데 이긴 횟수를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얘들 이긴 횟수를 모르는데 진 횟수를 알까? 몰라.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는요. 결국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의성이가 가위바위보를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이기거나 지는 거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몰라.
얼만큼 이겼고 얼만큼 졌는지를 모르니까 의성이가 이긴 횟수와 진 횟수를 뭘로 두는 거야? 미지수로 두는 거지. x, y로. 따라서 의성이가 이긴 횟수를 뭐 x번이라고 하면, 자, 의성이가 진 횟수를 뭐라 그러는 거야? y라고 한번 더 보는 거지. 그럼 의성이가 지고 이긴 횟수를 합하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총 한 횟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죠?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야 되잖아, 그지? 승부가 무조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y, 즉 의성이가 이긴 횟수와 의성이가 진 횟수를 더하면 그게 총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수를 좀 봅시다. 처음보다 17칸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겼을 때는 몇 칸씩 올라간대? 4칸씩. 그럼 의성이가 이긴 횟수는 x번이니까 의성이가 올라간 계단의 수는 4x가 될 거고요. 의성이가 내려간 계단의 횟수는 얼마야? y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1y는 y니까. 근데 우리는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내려오는 거니까. 총 합은 내려온다는 건 뺀다는 의미죠. 올라간다는 건 더한다는 거고.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얼마래? 17번째래. 그러니까 17칸 올라간 거 아니에요, 결국엔. 플러스 17을. 그지? 연립하면 되겠죠. 뭐 해줄까? 더해주면 끝나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 5x가 얼마야? 25. x는 얼마? 5. x가 5면 y는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의성이가 이긴 횟수는 몇 번? 5번이다. 그죠? 이긴 횟수를 x로 누를 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요런 거. 자, 어떤 수 x, y에 대해서 x의 3분의 1과 y의 6분의 1의 합은 6이고 x의 2분의 1과 y의 8분의 1의 합도 6일 때 다음을 답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x의 3분의 1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너네 3의 3분의 1은 얼마야? 3의 3분의 1? 아, 6의 3분의 1? 6의 3분의 1? 그렇지, 2죠. 어떻게 따진 거야?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만큼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래. 그 이거의 3분의 1이라는 건 3칸 중에 몇 칸? 한 칸 아니겠어? 그지? 똑같은 길이로 3칸을 자른 다음에 그 중에 이 한 칸이 3분의 1 아니야? 그지? 그거 얼마야? 2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에다가 그 비율을 곱하면 그만큼의 값이 나오는 거였지. 됐니? 마찬가지입니다. x의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3분의 1이면 뭐라 써야 돼? 3분의 1? x라고 쓰는 게 맞아요. y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 y가 맞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뭐 한대? 더한대. 그랬더니 그게 얼마래? 6이래. 마찬가지로 x의 2분의 1이래. 2분의 1 x. y의 8분의 1이래. 8분의 1 y. 이 둘을 뭐 한대? 더했대. 그랬더니 그게 얼마래? 6이래. 그죠? 그래서 이 xy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래.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 그렇죠. 분수를 좀 제거 좀 해줘야겠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해줘야 돼? 여기는 6을 좀 곱해줘야 분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2x 플러스 y가 얼마다? 36이다. 얘는 8 곱하면 4x 플러스 y는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다시 연립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됐니? 뭐 해줘야 돼? 빼주는 게 좋겠죠? 빼면 어떻게 돼야지? 마이너스 2x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얼마야? 6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x가 6이면 여기로 넣어볼까? 12 플러스 y 12 플러스 y가 36이니까 y는 얼마가 나와야 돼? 24가 나와야겠네. 됐어? 이해됐어? 됐어? 요렇게. 그래서 x, y 값 다 찾았네요. 요런 건 너무 쉽죠? 애초에 미지수가 다 나와 있잖아, 그지? 다음. 자, 19번.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처음 보는 유형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좀 처음 보는 유형일 거야, 얘들아. 얘들아, 뭘 한대? 그렇죠. 수연이와 정수가 일을 한대. 야, 너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어머님, 아버님 뭐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일이라는 건, 여기서 내가 말하는 일이라는 건 끝이 있는 거야.
끝이 있어. 오늘 할당량 같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뭐 눈이 왔어. 내가 오늘 눈이 와가지고 오늘 저 뭐 마당을 쓸어야 돼. 그게 오늘 내 일이야. 그럼 눈을 다 쓰는 게 일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 그지? 눈을 다 쓸어버리는 게 일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일은 끝이 있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일을 하면 함께 일을 한대. 수연이랑 정수가 함께 일을 하면은 몇 일이 걸린대? 4일이 걸린대. 그러니까 끝이 있는 일을 둘이서 같이 하면 4일이 걸린대. 그리고 수연이가 5일 동안 하고 나머지가 정수가 2일 동안 하면은 그것도 끝난대. 그러니까 수연이가 5일하고 수연이가 5일하고 정수가 2일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해도 그렇게 해도 끝난대. 이 일을 정수가 혼자 하면 얼마나 걸리니? 그지?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수연이랑 정수랑 같이 하면 4일이래. 그지? 근데 수연이가 5일 하고 정수가 2일 하면은 끝난대. 같이 하면 4일인데 둘이 이렇게 혼자 따로따로 하면 7일 정도 걸리는 거죠. 그죠? 이해됐니? 7일 정도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정수랑 수연이랑 일하는 양이 어떤 거야? 다른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이 되니? 정수랑 수연이랑 4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하면은 둘이 얼마나 이렇게 막 했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둘이 같이 하면 얼마나 막 뭐 적어놓지 않는 이상은 얘 얼마만큼 했고 얘 얼마만큼 했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눈을 쓸 건데 막 엄청난 운동장 이렇게 눈을 다 쓸 건데 쌤은 힘이 좋으니까 막 엄청 반을 혼자서 했어. 그지? 근데 너네 6명끼리 이제 나머지 반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끝난 건 그 일 하나 끝난 거잖아. 그지? 누가 더 많이 했나 안 했나는 솔직히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결국엔 수연이랑 정수랑 하는 일의 양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소리지. 수연이가 하는 양도 모르고 정수가 하는 양도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수연이의 일을 끝내는 마치는 그 양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정수도 모르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수연이가 하루 동안 일을 하는 양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수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이게 모르는 거야. 하루 동안 하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뭘로 둘 거야 하면 X라고 하면 더 볼 거야. 그럼 수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모르면 뭐도 모르겠어? 누구 것도 모르겠어? 당연히 정수 것도 모르지 않겠어? 얘가 얼만큼 하는지 모르니까 얘를 Y라고 하면 더 보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런 거야. 그럼 수연이가 몇 일? 4일. 정수도 몇 일? 4일. 그죠? 하면 일이 끝난대. 그지? 그럼 수연이가 몇 일? 수연이가 4일. 그지? 정수도 몇 일? 4일.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일을 했대. 동시에. 그죠? 같이. 이해했어? 그랬더니 일이 뭐 했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그럼 너는 일이 끝났다라는 건 이거 좀 중요한데, 일이 끝났다라는 건 어떤 하나의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끝난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는 그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다 끝냈다는 건 이 목표를 한 번에 그냥 다 완성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1이라고 합니다. 1이라고 해. 그러니까 1이라는 건 그 목표를 달성했다, 꽉 채웠다 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합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어, 이만큼 게이지를 딱 채웠어 라고 하면 그 게이지 자체를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일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1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해. 일 문제가 나오면 그 일의 양은 1이야. 전체적인 전부의 양. 총량은 1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1이라고 나오면 너네가 그 일을 다 맞춘다 라고 하는 건 그 일의 끝값은 결국엔 1이다 이겁니다. 그럼 밑에 값을 한번 볼까? 밑에도 한번 봐봐. 수연이가 몇 일이 한대? 5일. 그럼 수연이가 5일 일했대. 그리고 나서 정수가 몇 일 일했대? 2일 일했대. 그랬더니 이거 둘이 합해서 했더니 어떻게 했대? 일이 끝났대.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했더니 일이 끝났다 이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얘네 둘이 함께 한 거나 얘하고 얘 한 거나는 사실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 왜? 어차피 얘네들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같이 4일을 해도 어차피 얘가 하는 양이 따로 있고 얘가 하는 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라고 하는 건 초점이 맞출 필요가 없어. 얘가 따로따로 하는 건 얘가 5일만큼 지 할 만큼 5일 했고 얘가 지 할 만큼 2일 동안 했다니까 결국엔 얘랑 그 함께 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 알겠지? 함께와 따로의 그 초점을 너무 두지 마. 알겠어?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야? 그쵸. 일을 얼마나 했냐야. 일을 얼마나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함께 하거나 같이 하거나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우리는 그 하나의 일을 끝낼 거기 때문에. 됐니? 그럼 이거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하면 밑에다 뭐 해줄까? 2 곱해주는 게 좀 편하겠죠? 밑에 2 곱하면 10x 플러스 4y가 얼마? 2.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식과 아래에 있는 주황색 식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겠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6x.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x는 얼마야? 6분의 1인 거야. 이해했어? 6분의 1. 그러니까 즉 수연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인 거야? 6분의 1만큼 하는 거야. 이해했어? 6분의 1. 그 6분의 1은 뭐의 6분의 1이냐면 그 전체라는 일의 6분의 1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데? 전체라는 거의 6분의 1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연이가 하루 동안 6분의 1만큼 한다는 건 그 전체를 혼자서 다 하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거야? 6일이 걸린다는 거야. 그럼 수연이가 6분의 1이면 뭐 어디다 넣어볼까? 뭐 여기다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네. x에다 6분의 1 넣으면 얼마야? 6분의 4 되겠네. 그러니까 6분의 4 플러스 4y는 1이야. 근데 얘 약분되면 얼마가 돼? 3분의 2 플러스 4y는 1이고 넘기면 4y는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되나? 따라서 y는 얼마일까? 12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정수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인 거야? 12분의 1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2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그 전체 양 1에서의 1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정수가 혼자서 이 일을 다 하면 몇 일 걸리는 거야? 12일이 걸리는 거지. 정수가 하루 동안 12분의 1이라는 양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수가 며칠을 일해야 1이 되는 거야? 12가 돼야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며칠? 12일이 걸린다. 정수가 혼자 일을 하면. 이해됐니? 그래서 1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 우리는 1을 얼마라고 낸다? 전체 값을 1을 끝낸다라는 건 1이라고 두는 거다. 알겠니? 우린 그 전체 1이라는 그 양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처음 보는 문제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봅시다. 21번. 자, 길이가 몇 cm? 30cm인 끈을 2개로 나눠야 된대. 그럼 첫 번째부터 일단 읽어보면 느낌이 와야지. 30cm인 길이가 30cm인 끈을 2개로 나누려고 한다. 뭐 이런 건가 봐.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나 봐. 물론 크기가 이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겠죠. 됐니? 자, 그랬을 때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의 길이의 2배보다 6cm만큼 짧도록 할 때 긴 끈의 길이는 몇 cm인가? 라고 하네요. 그럼 너네 이거 딱 2개로 나눈다라고 봤을 때 그 2개의 길이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내가 얼만큼 잘랐는지를 모르잖아. 얘 얼만큼 잘랐는지도 모르고 얘 얼만큼 잘랐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 2개의 길이를 뭘로 넣어야 돼? x랑 y라고 줘야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이 2개의 길이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30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30짜리를 2개로 자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의 길이의 2배보다 6cm만큼 짧도록 한대. 그럼 내가 지금 일단 이렇게 뒀기 때문에 누가 짧은 거야? x가 짧은 거겠죠? 그럼 보면 긴 끈의 길이가 짧은 끈의 길이의 2배보다 긴 끈의 길이가 y라는 애가 그지? 짧은 끈의 길이의 2배보다 더 뭐가 돼? 6cm만큼 더 짧대. 그럼 누가 짧은 거야? 얘 EX랑 Y 중에 누가 더 짧은 거야? Y가 더 짧은 거 아니야? 몇 만큼? 6cm만큼. 그럼 내가 얘한테 6cm를 주면 둘이 뭐 한 거야? 같은 거겠죠. 이해했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 식을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쓰면 Y 플러스 6은 EX다! 라고 되는 거죠. 됐니? 그럼 뭐 얘를 뭐 정리할까 뭐 말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솔직히 좀 같기 때문에요. 그냥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y는 30이라는 식 하나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리한 것까지 이해됐어? 그죠? 그럼 이제 양변을 뭐 빼볼까요? 그죠? 양변 빼면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 3x.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6. 따라서 x는 얼마? 12. y가 얼마겠어? 18이 되겠죠. x가 12면 y는 18이 나와야 30이 되죠. 따라서 긴 끈의 길이 얼마? 18cm. 됐니? 다음.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솔직히 뭐 방금 지금 딱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뭔가 그냥 기본적으로 너네가 보면서 x, y 문제를 뭔가 딱딱딱 x랑 y라는 걸 문제를 너네가 미지수로 딱 찾아내면 그냥 뭐 아무런 뭐 상식 아니면 아무런 뭐 공식 같은 거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딱 나오는 게 있죠. 뭐 있어? 일단 가격, 퍼센테이지, 비율 따지는 거, 정가, 원가 이런 거. 다음 또 뭐 있어? 속도, 가속도. 속도가 아니라 속력, 거속시. 그 다음에 소금물. 이렇게 3개. 여기는 너네가 어느 정도는 그 공식을 좀 알아야 문제를 좀 풀만 하죠. 그죠? 아무래도 원가, 정가 이거 하는 것도 많이 어려울 거야, 너네. 그지? 그리고 소금물도 공식 모르면 못 풀고요. 거속시도 공식 모르면 못 풉니다. 그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두 제품 A, B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지난달에 있는 두 제품을 합해서 400개를 냈대. 여긴 좀 비교적 좀 쉽네, 문제가.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A는 30% 증가하고 B는 15% 감소했대.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요, A, B라는 애들을 만들어내나 봐. 뭐 제품 A, B.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내면 뭐 핸드폰 2개 A라는 핸드폰이랑 B라는 핸드폰 만들어내나 봐. 근데 둘이 합쳐서 400개를 생산했대. 그럼 벌써 다 좀 생각이 나야 되는 거냐? 그럼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미지수를 뭘로 대야 되는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계속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뭐야? 제품 A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너네 제품 A의 개수를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제품 A의 개수를 모르면 제품 B의 개수도 모른다 이거지. 그지?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둬야겠어? 제품 A의 수를 X라고 두면 제품 B의 수도 뭐라고 두는 거야? Y라고 두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제품을 합쳐서 몇 개를 만들어야 돼? 400개. 따라서 X 플러스 Y는 400이라는 쉬운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밑에 거. 자, 이번 달 생산량은 지난달에 비해 A는 30% 증가했대. 이해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X개는요, X개랑 Y개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난달 생산량입니다. 지난달 생산량.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지난달 생산량이야. 왜? 지난달에서 만든 거에 합해서 400개니까 나는 지난달 제품 A의 X, 지난달 제품 B의 개수 Y라고 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제품의 생산량은 400이 맞죠? 그죠? 그리고 궁금한 건 이제 이번 달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지난달에 비해 30% 증가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번 달 거 가봅시다, 얘들아. 이번 달. 자, 이번 달 A. 이번 달 A의 제품의 개수를 좀 구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저번 달보다는요, 얼만큼 증가했대? 30%. 그러면 저번 달 개수의 30%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저번 달 개수의 30%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만큼 추가시켰다는 거 아니야. 지난달에다가 저번 달에다가 그 저번 달 제품의 30%를 증가한 걸 넣어야 이게 이번 달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지난달에 몇 개? X개 아니겠어? A 제품? 지난달에 A 제품 X개였잖아. 거기에 30%면 얼마를 해야 돼? 곱하기 100분의 30을 하면 지난달에 30% 아니겠어? 그치? 근데 그만큼 뭐 했대? 증가했다고 했잖아. 그럼 원래 그 X에다 뭐 해준다는 거야? 그 30%만큼을
더해주겠다는 소리지. 그럼 이게 딱 지금 그 30%가 증가한 상황이잖아. 개수가. 그지? 그럼 B. 두 번째 봐봐. Y제품인데요. Y제품은 15% 뭐 했대? 감소했대. 그럼 원래 Y제품의 15% 감소면 Y제품의 15%가 얼마인지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제품의 15%니까 Y 곱하기 100분의 15가 그 Y제품의 15%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만큼 됐다고?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 개수에 감소했으니 빼야죠. 그 15%만큼을. 됐니?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너네가 좀 하나를 알려주자면 너네 여기서 계산할 때 혹시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직접 뭐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그냥 얘네 둘이 그 계산해서 얘랑 뭐 더합니다 라고 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하면 일단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지. 그지?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는데 둘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x랑 여기 x. 그지? 근데 얘는 이제 곱이니까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어떤 수 더하기 어떤 수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x가 곱해져 있고 여기도 x가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분배 법칙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분배 법칙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분배 법칙 안 된 상황이면 이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라왔니? 얘들아? 지금 이해했어? 지금 얘를 분배하잖아? 우리 분배 법칙 알죠? 이거 분배하잖아? x 곱하기 100분의 x지? 100분의 30x지? 그 둘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플러스 이루어져 있지? 얘잖아. 얘를 전개하잖아? 얘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얘를 전개하면 얘 나오잖아. 그지? 너네 이거 기억나 혹시?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너네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 알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AB 플러스 AC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다시 묶어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죠? 얘네 둘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상황이야. 얘는 지금 X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그 X만큼 묶어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0.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라 쓰는 거냐면 1.3x라고 쓸 수 있어.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이야 얘들아. 괜히 굳이 여기서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배 법칙이어서 이렇게 됐다.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y 있고 여기도 y 곱해져 있으니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이 된 상황이구나. 그럼 다시 돌려주면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y가 밖에 있고요. 1 마이너스 100분의 15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얘는 다시 분배해주면 얘거든.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0.15거든. 0.15거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0.85 y가 된다 이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앞으로 원가 정가 또는 요런 비율 계산 증가감소 퍼센트 증가감소 할 때는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랬더니 그럼 결국엔 내가 구한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이 결국엔 뭐야? 이번 달 A 제품의 뭐? 개수. 이번 달 B 제품의 개수야.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1.3x 그리고 0.85y를 더하면 이번 달에 A, B 제품을 합한 개수가 있겠죠. 이해됐니? 근데 그게 얼마나 늘었대? 전체적으로 48 증가했대. 누구보다? 저번 달보다. 그럼 그게 얼마라는 거야? 448개가 됐다는 거지. 이걸 연립하셨다. 됐니?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를 막 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이거 계산을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여기는 퍼센테이지는 막 100분의 뭐가 이렇게 막 나와서 너네가 좀 막 계산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해. 근데 너네가 이런 거를 생각을 잘 해주면 덜 틀립니다. 이거 생각 잘 해주면 계산이 벌써 깔끔하잖아. 그지? 물론 여기서는 뭐 소수가 나와서 좀 덜 깔끔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근데 여기가 깔끔하잖아 넘어오는 게. 그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편합니다. 알겠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너네 만약에 여기서 계산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 x 플러스 100분의 30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통분해줘서 더하면 뭐 100분의 또는 뭐 이렇게 약분해서 해서면 뭐 10분의 3이랑 x랑 더하면 뭐 10분의 뭐 17 뭐 이렇게 되고 다시 뭐 1.7 뭐야 1.3x 뭐 이렇게 바꿀 텐데 이 통분하고 뭐 약분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귀찮다 이거죠. 수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죠? 얘는 뭐 그나마 좀 비교적 쉬운 게 뭐 30이라서 좀 지워지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얘는 뭐 막 약분하고 뭐 하면 좀 까다로워요. 그죠? 얘는 까다롭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바꿔주는 이걸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밑에는 깔끔하지 못하니 양변에 뭘 곱해줘야겠어? 100을 곱해야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양변에 100을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100 곱하면 x 플러스 y는 400이라는 식 하나랑 130이죠? 130x 플러스 85y는 44,800이라는 식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렇다고 여기서 막 85 곱할 거 아니잖아. 얘를 좀 더 줄여야겠죠. 양변 뭘로 나눌까? 뭐 5로 나눠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5로 나눠버려. 얼마야? 60? 2x 플러스 17y가 얼마? 8,960 이렇게 되지 않게 됐어?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더 나눠볼 수 있어? 더 나누는 게 돼? 야 근데 내가 뭐 잘못 쓰지 않았냐?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62가 아니라 얼마야? 26이지? 더 돼? 더 나눌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됐어? 그럼 뭐 해줄래? 양면에 17 곱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치? 17 곱해봐. 위에다 17 곱하면 어떻게 돼? 17x 플러스 17y는 17 곱해봐. 4에다 17 곱해. 68. 거기다 00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주황 색깔이랑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이랑 빼주는 게 좋겠죠? 빼면 얼마 남아?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9x.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160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됐니? 이해된 거 맞지? 되지? 그래서 x는 얼마야? 9로 나눠봐. 나누시나? 얼마? 240. 그죠? 그 y는 얼마야? x가 240이면 y는? 160이네요. 그러면 이 공장에서 지난달에 생산한 A 제품의 개수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x로 둔 게 뭐야? 지난달에 생산한 A 제품의 개수를 x로 뒀죠? 그래 답은 누구겠어? 240 되겠죠. 됐니? 근데 저 문제는요 마냥 바뀔 수도 있어요. 저 문제에서 만약에 지난달이 아니라 이번 달에 얼마 생산했냐라고 하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x를.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번 달 생산한 A 제품의 개수잖아. 그지? 그죠? 요렇게.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알겠지? 다음. 자, 요런 거 있어요. 봅시다. 또 이제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죠. 자, 두 제품 A, B를 합쳐서 37,000원에 사서 제품 A는 원가의 20%, 제품 B는 원가의 10%의 이득을 붙여서 팔았더니 총 5,900원의 이익을 생겼다. 이때 제품 B의 원가를 구해라 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뭘 둬야겠냐 얘들아? 뭘 X, Y로 두고 싶냐? A의 개수야? B의 개수야? 아니지. 뭐야? 그렇죠. A의 원가, B의 원가를 지금 모르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줘야겠죠. A의 원가를 뭘로 둬? 뭐 X? 그다음 B의 원가를 뭐 Y 이렇게 한번 더 볼까? 되니? 근데 두 제품 A, B를 합해서 37,000원에 샀대. 그러니까 A랑 B를 합쳐서 37,000원에 샀다라는 건 A의 원가랑 B의 원가를 합쳐서 얼마로 끝냈다는 거야? 37,000원으로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원가 봤으면 이제 이익을 따졌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익을 구하는 식으로 한번 또 써봐야겠죠. 그러면 A 제품을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자 이겁니다. A 제품을 팔았을 때 이익.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A는 원가의 20%. 원가의 20%를 팔았대. 원가의 20%를 붙여서 정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가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정가는 어떻게 풀었냐면 제품 A는 원가의 20%를 붙여서 정가로 팔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정가부터 구해봅시다. 이익 말고 A 제품의 정가 먼저 구해봅시다. 어떻게? A 제품의 원가의 20%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원가의 20%를 붙여서 팔았으니까 원가 20%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X 제품의 20%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럼 써봐. X 제품의 20%는 이거 아니겠어? A 제품의 20%? 그지? 그걸 붙여서 팔았다는 건 원래 그 원가에 붙였다는 거죠. 이해됐어? 이해되니? 20% 붙여서 팔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제품의 정가를 좀 따져봅시다. 정가. 자, Y1에다가 원가의 10%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기 때문에 원가의 10%는 Y 곱하기 100분의 10 아니겠어? 이렇게. 됐어? 그걸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정가는 이게 되겠죠. 됐어? 이해했지? 그럼 얘를 좀 깔끔하게 바꿨으면 내가 뭐라 쓴다고? X로 묶어버릴 수 있다고. 그럼 묶어내면 여긴 뭐 남겠어? 1 남겠지. 여긴 뭐 남겠어? 100분의 20 이렇게 남을 거야. 그럼 얘 얼마야? 0.2. 따라서 뭐라 쓸 수 있어? 1.2x라고 쓸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야. y 있잖아. y를 묶어낼 수 있다고. 그럼 앞엔 1 남고 뒤에는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1 더하기 1이니까 1.1y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게 정가입니다. 그죠? 이게 정가예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죠. 원가를 빼야죠. 근데 잘 봐. 결국에는 얘네 둘 더한 거에서 얘네 둘 더한 게 뭐야? 우리의 수입 아니야? 그지? 정가 얘네 둘이 더한 거 우리 수입 아니야? 그지? 거기서 우리 얘네 둘 사올 때 든 원가가 얼마였어? 3만 원, 3만 7천 원 아니겠어? 거기서 뺀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되니? 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 제품을 만약에 3,000원에 들고 왔어. B 제품을 5,000원에 들고 왔어. 그래서 내가 얘네 지불하는 게 8,000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3,300원에 팔았어. 얘를 5,500원에 팔았어. 그지? 그럼 우리 이득 어떻게 구해? 그냥 얘들이 더한 거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이 더한 거에서 얘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이 정가 더한 거에 원가 둘이 합한 원가를 빼버리면 그게 이득 아니겠어? 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하는 거죠. 1.2x 즉 A를 판매한 금액 맞죠? A를 판매한 금액, 우리가 판매한 금액 더하기 1.1y 우리가 B를 판매한 금액 맞죠? 거기다가 얘네 둘을 사올 때 든 원가 빼주면 이게 우리의 뭐야? 이익이죠. 그게 얼마가 됐다고? 5,900원이 됐다 이거죠. 됐니? 따라왔어? 네. 따라왔니? 소리 따라왔어? 이해했어? 슈아 이해했어? 이런 거죠.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얘를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y는 37,000원이고 1.2x 플러스 1.1y는 넘어가면 얼마? 42,900원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소수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소수점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뭐 곱해? 10 곱해줘야죠. 지금 12x 얘를 이렇게 연립한다고 하면 12x 플러스 11y는 얼마? 429,000원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일단 위에는 가간법 쓰기 위해서 맞춰주려면 위에다 뭐 곱해줘야 돼? 11 곱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럼 11 곱해봐. 그러면 11x 플러스 11y가 얼마야?
해봐야죠. 해봐야죠. 어떻게? 그냥 해볼까? 37 곱하기 11 하면 37에 얼마? 40? 407이네. 그죠? 그럼 407에다가 0 몇 개 붙이면 돼? 3개. 407에다가 0 이렇게 3개 붙이면 되겠죠. 됐니? 그럼 위에 있는 노란색이랑 위에 있는 주황색이랑 밑에 있는 흰색을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 빼면 얼마? 마이너스 x. 위에서 아래 것 빼면 마이너스 2만 2,000원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해했어? 그래서 x가 얼마? 22,000원. x가 22,000원, y는 15,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품비의 원가 y라고 줬죠?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잡하죠? 수가 계산이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라도 줄이자 이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뭐 계산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자, 봅시다. 자, 재준이는 집에서 5km 떨어진 공원을 가는데 시속 3km로 걷다가 도중에 9km로 뛰었더니 총 1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공원까지 가나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래? 5km래. 근데 3km 가다가 도중에 9km로 뛰었대. 그죠? 그럼 너네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만큼까지 3km로 갔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간 거야 그럼? 9km로 시속 9km로 간 거잖아. 그럼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알아? 모르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를 알 수가 있겠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3km. 그러니까 시속 3km로 간 거리를 뭘로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거지. 그리고 시속 몇 킬로? 9km로 간 거리를 뭐라 두는 거야? y라고 두는 겁니다. 됐어? 그럼 우린 결국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을 가지고 이용하자 이거지. 그럼 너네 뭐 써야 돼? 거속시. 거속시는 항상 써야 돼.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봐봐. 시속 3km 간 거리가 x야. 그럼 시속 3km로 간 시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시속 3km로 간 시간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속력분의 거리. 맞아? 시속 9km로 간 시간이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얼마? 속력분의 거리. 걔네 둘을 합했더니 몇 시간이 걸렸대? 1시간이 걸렸대. 그럼 시간 하나 나왔지. 3분의 x 플러스 9분의 y를 합쳤더니 얼마? 1시간 됐다 이거야. 됐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km 간 거리를 뭐? x. 9km 간 거리를 뭐 얼마? y. 그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아니죠. 우리가 갈 거리가 얼마야? 우리가 갈 거리 5km. 3km로 x만 가고 9km로 y만큼 갔으면 얘네 둘이 합하면 몇 킬로 나와야 돼? 5km 나와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x 플러스 y는 5다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 연립하라 이거야. 됐어? 그리고 이 거속시 문제에서는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시속인지 분속인지 시간인지 분인지 잘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 그 단위를 항상 잘 봐야 돼요. 물론 다음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뭘 곱해야 돼? 9 곱해줘야겠죠? 그럼 양변에 9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3x 플러스 y는 얼마? 9. 그럼 위아래식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 그럼 얼마 남아? 2x는 4가 되면서 x는 얼마? 2. y는 얼마? 3. 따라서 시속 9km로 뛰어간 거리는 몇 킬로다? 3km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되니? 다음. 자, 이겁니다. 자, 예빈이가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예빈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요. 분속 몇 미터? 50m. 자, 일단 찾아야 되는 거 일단 분속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도 분속 80m. 그죠? 그러면서 총 몇 분? 45분. 예빈이가 걸은 거리의 합이 3km. 갑자기 미터였다가 뭘로 바뀌었어? 킬로미터로 바뀌었네. 요거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럼 잘 봐. 자, 예빈이가 등산을 이렇게 할 거야. 등산 이렇게 산을 올라갈 건데, 그지? 올라갈 때는 요 길을 택했대. 근데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왔어서, 내려올 때는 뭐 이런 길을 택했나봐. 이런 길을 택했나봐. 그럼 얘네 둘의 거리는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거 아니겠어? 그럼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의 거리를 뭐라고 두면 x라고 두고 내려올 때 거리를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야? y라고 둘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거지. 자, 일단 분속이고 분이야.
그지? 분속이고 분이야. 그럼 굳이 여기서 뭐 시속으로 따지지 말자 이거죠. 시속과 시간으로 좀 따지려면 어디든 간에 일단 분속이랑 분 맞으니까 그냥 분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럼 잘 봐. 일단 분속으로 올라갈 때는 50m로 올라갈 때. 그럼 아까도 말했지. 거속시를 이용하면 결국엔 시간의 합이 45라는 거 아니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럼 우리 구해줘야 하는 건 뭐야?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을 합해서 얼마가 걸렸다는 거야? 45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을 구하려면 올라갈 때의 속력분의 거리.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 올라갈 때 속력 50m. 올라간 거리 얼마? x. 이게 올라갈 때 시간입니다. 분입니다. 시간이 아니죠. 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시속 얼마? 시속이 아니라 속력 얼마? 80. 그 거리는 얼마? y. 얘네 둘을 합했더니 얼마야? 45분이 걸렸다는 거죠. 얘들 애초에 난 분속이죠. 얘도 분속이죠. 그럼 쓸 때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분, 내려올 때 걸린 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5분이라고 쓰면 끝입니다. 더 이상 분에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나도 얘 분으로 구한 거고 얘도 분으로 구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뭘로 나와야 돼? 분으로 나와야죠.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빈이가 걸은 거리 합이 얼마래? 3,000m래. 3km래. 그죠? 3km. 그럼 내가 올라갈 때 뭐라도 써? X거리. 내려올 때 뭐? Y거리. 그럼 올라갈 때 거리랑 내려올 때 거리를 합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3,000m로 따져야 돼. 왜? 우린 분속으로 미터로 봤잖아. 킬로미터가 아니라 뭘로 봤어? 미터로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봐줘야죠. 이렇게 연립해야죠. 됐어? 그럼 양변에 뭘 곱해줘야 될까? 400. 그럼 양변 400 곱합시다. 양변 400 곱하면 위에 얼마야 돼? 얘는 얼마야? 400이면? 8x? 얘는 얼마야? 5y. 얘는 8 곱해봐. 360인가? 그죠? 그러면 100, 우리는 400이, 8을 곱하면 안 되죠? 얼마 곱해야 돼? 4를 곱해야죠? 얼마야? 180? 거기다 공 2개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맞춰주려면 얘한테 뭐 해줘야 돼? 위랑 얘랑 맞춰주면 밑에다 5를 곱해주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그죠? 5 곱하면 어떻게 돼? 5x 플러스 5y는 얼마? 15,000. 그래서 위에 있는 주황색과 아래에 있는 주황색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 3x.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 3,000. 따라서 x는 1,000. y는 얼마겠어? 2,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려올 때 걸은 거리는 y겠죠? 그죠? 내려올 때 걸은 y잖아. 그지? 그럼 y는 2,000m이므로 몇 킬로? 그렇죠. 이때 다시 킬로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지? 네. 다음. 자, 이제 소금물인데요. 자, 소금물까지만 보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자, 선생님 소금물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커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만 빨리 보고 한번 봅시다. 자, 비커 그리라고 했어요. 자, 비커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어떤 비커를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두냐면 소금, 물의 양. 여기를 뭐? 소금의 양. 그리고 여기를 뭐? 농도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천천히 시작합시다. 농도가 몇 프로? 6%인 소금물과 3%인 소금물을 섞었대. 여기다가 또 다른 요런 비커가 있는데 이번엔 농도가 몇 프로래? 3%의 이런 소금물을 섞었대. 그랬더니 어떤 소금물이 완성이 됐냐면 농도가 몇 프로인? 4%인 이런 소금물이 생겼대. 그게 몇 그램이래? 600g이래. 그럼 너네 6%의 물의 양을 알아 몰라? 3%의 물의 양 알아? 몰라. 그러니까 얘도 모르고 X, 얘도 모르고 Y라고 두는 거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식을 하나 벌써 찾았어요. 6%의 물의 양 더하기 3%의 물의 양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600g의 물의 양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6% 농도와 3% 농도가 4% 농도가 됐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6%의 소금의 양과 3%의 소금의 양을 합하면 4%, 600g의 4%의 소금의 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 소금의 양, 얘 소금의 양 합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얘들아?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지? 거기다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그지?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 소금의 양, 이 소금의 양 합하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양분에 뭐 100 곱할까? 양분에 100 곱하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6x 플러스 3y가 얼마야? 2400이 되겠죠. 3으로 약분할까? 2x 플러스 y가 얼마야? 800이 나온다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가지고 일로 와. 2x 플러스 y가 얼마? 800. 둘이 뭐 해줘야 돼? 빼줘. 연립해서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00. x가 얼마? 200. y가 얼마? 400이 나와줘야겠죠. 여기다 넣어. x가 200이면 y가 400 나와줘야겠죠. 따라서 3%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 400g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물의 양을 구할 때도요, 알고 있는 것, 즉 모르잖아. 빈칸이 2개잖아요. 그죠? 빈칸 2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무슨 말 되지? 비커를 만들어 놓고 빈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비커를 꼭 그리라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빈칸에서 미지수를 찾아내야 돼. 알겠지?